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김정훈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로 연구할 뉴스, 신년 기자회견 얘기해야죠. 네,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한 문재인 대통령이 각종 논란을 잠재우려고도 했지만 새로운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면서 좀 여론이 들썩였습니다. 논란의 정리 대목부터 짚어보면요. 우선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여부에 대해서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네네. 월성 원전에 대한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에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고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고 정치할 생각으로 총장직을 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새로 논란을 일으킨 발언도 있었는데요. 문 대통령은 정인이 사건을 거론하면서 일정 기간 안에 입양을 취소하든 아이와 맞지 않으면 입양 아동을 바꾸는 등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을 해서 반발을 사고 있네요. 그래요. 일단 뭐 큰 거는 이제 사면과 또 이른바 추윤 갈등이라고 불렀던 그 갈등에 대한 입장, 또 부동산 정책, 뭐 이런 것에 대한 대통령 답변이 가장 궁금했는데 확실하게 답이 나왔어요. 예. 우선 사면. 일단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신호를 다 줬거든요. 사면은 국민 여론을 수렴해야 된다. 부동산은 공급해야 된다. 그거 어제 저희가 여기에서 짚었는데 대부분 그 범위 내에서 맞아요. 다 나왔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국정 5년차 마지막 해는 이제 수습하는, 뭐를 버리기보다는 이제는 다 걷어들이고 수습하는 지금 상황이라고 결실을 보시면 맺고 마무리하고. 예. 그렇죠. 예, 그런 걸로 보면 됐고, 방금 김정국 기자가 얘기했듯이 지금 어제 가장 기사가 많이 나온 거는 이 입양 관련해서 발언이에요. 그렇더라고요. 예, 근데 이거를 단순히 해프닝으로 보기에 좀 어렵습니다. 어허. 전체- 아니, 말이 헛나온 뭐 이런 말실수였다라는 청와대 해명이 있지 예,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워딩은 이렇습니다. 예. 입양 부모의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이 과정을 봐야 됩니다. 이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처음에 지난 4일에 대통령이 정인이 사건을 보고를 받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데 만전의 기회 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언론하고 야당에서 비판이 나와요. 뭐냐면은 지금 이거는 아동학대 사건인데 네. 입양 사건, 입양 때문에 이게 벌어진 것처럼 지금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다. 아동 학대 사건이지 입양 제도의 어떤 그런 허점에 방점이 찍힌 건 아닌데. 그렇죠. 다 잘못된 지금 대책을 내놓고 있다라는 게 지난 4일에 이미 대통령 발언 이후에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실제 통계까지 나왔습니다. 2019년 아동학대 통계를 보면은 네. 아동학대 3만 45건 중에 72.3%가 친부모한테 나왔고요. 양부모는 0.3%밖에 안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대부분 친부모가 아동학대를 하는 거고 2018년, 2019년에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이가 70명인데 양부모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아동학대가 방점이고 이런 것들이 언론에서 이미 다 보도가 됐어요. 근데 이게 시정이 안 되고 그대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청와대 내부에서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대통령 보통 지금 그 청와대 내부에서 뭐 보통 얘기를 하면은 대통령이 제일 잘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비서들이.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다라는 게 제대로 보고가 안 되고 리허설을 할 때도 이게 잡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인이 사건이 워낙 큰 사건이기 때문에 질문이 있을 거라는 예상은 했었을 것 같은데. 리허설을 여러 차례 했다라고 합니다, 실제. 그러면 이게 이미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빼고 가시죠.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라든지.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조율이 됐어야 되는데 제대로 지금 얘기를 못했다. 이거는 청와대 참모진에도 지금 문제가 있다. 커뮤니케이션에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청와대 해명은 그 위탁 보호제라고 이미 있는 제도를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다. 그 취지였다라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위탁 보호제는 아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 아이를 파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입양하기 전에 아이를 자주 만나서 친밀감을 형성하는 그런 제도인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해명이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긴 있더군요. 예. 김정훈 기자. 뭐 일단 그 김준일 대표가 그 아동 학대 문제에 대해서 짚어주셨으니까 저는 그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평가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볼게요. 예. 제가 좀 기억하는 가장 좀 그 의미 있는 발언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하시기에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네. 이러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고 하니까 이제 해석들은 그럼 이제 힘을 실어주는 것이냐 이렇게 해석이 나왔었는데 네. 근데 이게 곱씹어 보면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럼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다워야 한다. 이런 뜻인지 아니면은 이게 누가 뭐래도 문재인 정부가 세운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지 좀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앞에 말은 후자 아니에요? 글쎄요. 앞에 말은 예.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예. 그러니까 당신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예. 라고 한다면은 이게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협력해야 하는 그 대상이다. 그 주체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뒤에 말로 하면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논란의 책임은 뭐 윤석열 총장은 발탁한 우리 정권에 있으니까 논란 그만하자.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어쨌든 뭐 추행 갈등에 대한 입장은 당연한 예상 질문이었을 텐데 대통령이 고심 끝에 이런 표현을 좀 정리해 떠올렸던 게 아닌가 싶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사실 사면도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고는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은 이런 말도 남겼어요. 네.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할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은 사면할 때가 아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 임기 내에 사면 논란, 사면 그 여부가 다시 한번 쟁점으로 떠오를 때가 올 수도 있다. 이런 그 해석도 좀 열려 있습니다. 그러게 해석이 좀 이게 분분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잠시 후에 가장 최근까지 가장 가까이에서 대통령을 보좌했던 노영민 전 비서실장을 연결합니다. 아마 이분 퇴임 후에 지금 첫 방송 인터뷰일 것 같거든요. 노 실장의 이 어제 기자회견 해석은 어떤지, 그리고 노 실장이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모실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어땠는지, 대통령의 생각은 직접 여러분 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연구 주제로 가죠. 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서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네.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어제 구속됐습니다. 법정 구속됐습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서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나마 승계 작업을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건넨 회사 돈 87억 원가량을 법원이 뇌물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렇죠.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모두 298억 원의 뇌물을 줬다는 혐의로 지난 2017년 2월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 기소했는데요. 이후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을 거치면서 뇌물 규모가 좀 달라졌고 그래서 이 부회장이 뭐 집행유예를 풀려나기도 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어제 그 파기환송심 판결로 다시 수인 신세가 됐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2년 6개월 법정 구속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일단 뭐 김정 기자가 얘기를 했듯이 이게 뇌물 액수 주고받은 사람이 정확하게 주고받은 액수를 맞춘 거거든요. 86억 8천만 원인가 그래요. 87억 원 정도 되는데 그거를 맞췄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거고 국정농단 사건이 일단락이 된 거죠. 그래서 다 관련자들이 뭐 아직 재판이 다른 뭐 문체부 뭐 블랙리스트나 이런 건 남아있지만 굵직한 사건에서는 전부 유죄를 받았다. 실형을 받았다라는 거에서 특검팀도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일단 뭐 근데 다만 2년 6개월에 대해서는 조금 약한 거 아니냐. 왜냐면은 뇌물이 50억 원 이상이면은 네.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원래 줘야 돼요. 그렇죠. 이거를. 근데 그거가 이제 2년 6개월이라고 하면은 좀 많이 봐준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비판이 나오더라고요. 한 가지 비판은 지금 김준일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너무 양형이 솜방망이 아니야? 저 봐준 거 아니야? 이렇게 비판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은 한쪽에서는 아니 준법감시위원회 만들라고 재판부가 그래서 만들었고 아이들한테 후계자로 지목하지 않겠다,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선언도 했는데 2년 6개월 법정 구속?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또 이런 비판이 양쪽에서 나와요. 근데 뭐 20년형 받고 이를테면 박근혜 대통령 물론 좀 다 다른 죄목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거를 봤을 때 한쪽이 이렇게 20년씩 나오는데 여기가 뭐 집행유예가 나와? 이거는 국민들의 법 감정에도 상당히 괴리가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고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지금 어제 파기환송심 결과 나왔지만 이게 앞으로도 좀 변수가 될 만한 그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해요. 이제 2년 6개월을 받았는데 네. 이미 앞서 1년을 살았거든요, 징역형을. 그래서 그렇죠. 남은 이제 형기를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만기 출소일이 내년 7월 29일입니다. 예. 그럼 그때까지 만기 수감 생활 할 것이냐? 예. 아니면은 그 사이에 언젠가 가석방이 또 이렇게 시도되는 것 아니냐? 그럼 가석방을
하기 위해서는 3분의 2선을 채워야 되는데 전체 형량에 그러면 오늘 9월 이후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논란이 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어제 파기환송심 결정에 대해서 재상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대법원에 심리를 맡길 수도 있는 건데. 물론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런 경우 거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한다 해도 재상고심에서 판결이 좀 뒤집어지기는 좀 대단히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이번 사건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외에도 영향을 미칠 거는 같습니다. 지금 이재용 그 부회장의 경우에는 어제 나왔던 그 뇌물 횡령 사건 외에도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제 법원에서 뇌물의 목적이 승계 작업을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법원이 판결을 명시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에도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때문에 삼성의 불확실성 앞으로도 좀 더 가중될 것 같습니다. 어제 뭐 삼성 관련주는 다 하락했더라고요. 네. 폭락이라고까지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다 하락을 했던데. 근데 코스피 전체가 어제 많이 빠졌어요. 삼성이 빠져서 빠진 거 아니에요? 삼성도 그 재판 나기 전부터입니다. 네. 빠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조금 더 영향 받은 건 맞는데 뭐 삼성 때문에 빠졌다. 이 재판 때문에 엄청 빠졌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요. 오늘 요 재판에 관련된 얘기는 이렇게 하고 끝낼 게 아니고 조금 더 해석할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2부에 친절한 대기자 코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해석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죠.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공수처장 후보자를 선정하기까지 뭐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는데 오늘 청문회에서도 야권은 월성원전이나 라임 오프티머스 사건 등 여권이 연루됐다고 의심받는 그 사안들을 거론하면서 이에 대한 김진욱 후보자의 정치적 독립성을 캐묻고 또 수사의 전문성도 검증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위장 전입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등 개인 비위 의혹도 제기됐었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김진욱 후보자가 넘어야 할 문턱들이 되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한정혜 환경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25일에는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계속 이어집니다. 아우, 뭐 줄줄이 청문회네요. 예, 뭐 야당의 시간이 왔죠. 이제 줄줄이 오늘 내일 하고 25일까지.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일단 김진욱 후보자는 뭐 말했지만은 한 세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수사 전문성에 대해서도 있지만은 이거는 아주 큰 변수는 될 것 같지 않다라는 거고 주로 이제 얘기가 나올 게 중립성 도대체 어떻게 중립을 지킬 것이냐,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어제 이미 약간의 뭐 간을 봤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서면 답변에도 이 질문이 있었는데 예. 답을 뭐라고 쓴 거예요? 김진욱 서면 후보자? 답변에 있어서는 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네. 이승만,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공과가 다 함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김진욱 후보자가 답변을 했어요. 서면으로. 그리고 북한의 그러니까 주적이 어디냐, 대한민국의 주적이 어디냐 이거 야당에서 물어봤는데 네. 주적이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북한은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다. 하지만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적당히 이제 잘 걸치고 나가고 네, 있어요. 그러네요. 어쨌든 이제 중립성을 잘 지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질문이 나올 것이다. 두 번째는 위장 전입이 있거든요. 쟁점 두 번째는 위장전이. 예, 97년, 2003년, 2015년 세 차례에 걸쳐 동생이나 장모 집으로 위장 전입했다라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부동산 투기나 자녀 학교 때문에 한 건 아니다라고 일단 반박을 했는데 왜 했는지는 지금 뭐 청문회 과정에서 나오겠죠. 세 번째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취득 의혹이 있는데 네. 코로나19 키트 제조업체인 미코 바이오메드 주식 9천만 원을 제3자 배정으로 2017년에 취득을 했는데 이게 어떤 과정으로 된 것이냐. 이게 그리고 많이 뛰었거든요. 지금 주가가. 그래요. 그래서 어떤 과정이 있는 거냐. 이게 좀 집중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미국 유학 시절에 알게 된 회사 대표인데 자금 조달 어려움을 겪길래 내가 투자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2017년에 코로나 터질 걸 미리 알고 투자했을 것 같지는 않아서 이 쟁점은 뭐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여하튼 이런 것들이 쟁점으로 또 떠오를 전망입니다. 두 분 고생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